도서방 나랑 사는 거 편하고 좋지 않은가? 부담스럽다. 제목부터. 예. 양심 있으시네요. 좋지? 그게 아니라 좋지 않은가? 그 우리 집사람은 자녀들을 멀리 두려고를 안 해. 이 사람이 정이 많아서. 그래가지고 무슨 유학을 가서 훌륭하게 돼서 사는 것도 좋은데 자식 한둘 있는데 그렇게 떨어져서 살면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 이 사람은. 그래갖고 계속 붙이려고 그러더라고 이렇게. 그래가지고 어디로 달아나지를 못하게 집을 가까운 데 준비를 해줬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집이 거기 있으니까 이제 오게 되고 그때까지만 해도 몰랐는데 우리 딸이 또 굉장히 활동적이에요. 아니 정신과 의사 부인이면 그냥 살아도 되잖아요. 근데 뭔가 자꾸 하려고 해요. 막 하다 보니까 애는 크고 딱 맡길 때가 저희 집이 아주 좋은 것 같아 이제. 가만히 보니까 가사 도우미를 쓴들 그렇게 편하겠냐고요. 장인 장모님 같이. 그러니까 집사람은 굉장히 좋으면서 또 이제 좀 불편한 것도 있나 봐 이제. 왜냐하면 계속 또 힘들으니까. 그런데 좋은 게 많다 보니까 그 힘든 거는 그냥 잘 이겨나가는 것 같고요. 자, 거기까지는 또 괜찮은데 솔직히 내 자식은 아니잖아요. 자식의 자식이지. 난 내 자식 다 키웠잖아요. 남매를. 그러면 책임감이 없는데 자식의 자식을 키우다 보니까 우리가 돈 쓰는 걸 보니까 우리 위해서 쓰는 건 한 30%나 되는 것 같고 전부 개들 위해서 다 쓰는 것 같아요. 손주 위해서. 그러니까 뭐 이렇게 시장 보고 뭐 보면은 전부 개들 옷, 뭐 먹을 거, 뭐 학용품 이런 걸 잔뜩 이렇게 실어다 주고 또 그놈 집사람이 차분히 앉아서 가르쳐 주고 그래서 두루두루 보면 우리 의도대로 가는 건지 지금 쟤들이 어떤 그런 의도가 있는 건지 좀 궁금할 때가 있고 저는 그런 개념이 없어서 그냥 사는데 뭐 이렇게 가끔 가다가 보면 없어 뭐가 없어 우리 집에 있던 게 없어. 저 집에 흔치는 않은데 나중에 얘기 들어보면 다 갖다 저 집에 다 있어요. 그래서 두루두루 물론 뭐 옛날 말로 처갓집은 멀수록 좋다. 옛날이지 제가 결혼 주례할 때마다 꼭 그 얘기를 해줘요. 딸 낳았더니 아들 생겼다. 이게 제가 만세삼창하듯이 두 분을 시키고요. 이쪽에는 아들 낳았더니 딸 생겼다. 지금 옛날 말이지 사위 아들 같고요. 딸 며느리 딸 같아야 됩니다. 예. 그래서 같이 사는 우리는 편한데 이제 이런 게 있겠죠. 군대에서 이제 고참하고 하급하고 있으면 고참은 그래요. 어이 편하게 그냥 지내. 편하게 지내. 이게 그러면 안 되지. 네, 괜찮습니다. 편합니다. 라고 말은 하지만 안 편할 수도 있을 거라.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뭐 별 어려움 없이 한다고 하는데 사위 입장에서는 좀 불편할 수도 있을지도 모르는데 그 정도 감안하고 이 정도 좋으면 가까이 사는 게 좋지 않은가? 이렇게 모든 사람들 앞에서 다 얘기하고 질문하는데 글쎄요라고 누가 대답할까 말이야. 질문 들어갔으니까. 가까이 사는 거. 자, 진실을 지금 얘기하겠습니다. 뭐 얘기 목사님 얘기만 들으면 당연히 옆에 살아야 돼요. 그러면 뭐 뒤에 설명을 따로 듣도록 하고 예 아니오만 대답을 한번 해주세요. 전 진짜로 좋습니다. 네, 진짜로 좋고요. 아, 진짜로. 예. 안 줄 수가 없는 게 말씀하셨지만 애들 다 키워주셔. 이렇게 와보면 애들 옷 몇 개 생겨 있어. 필요한 거 있으면 갖다 써. 또 주말에 또 가면은 밥 차려주셔. 정말 좋은데. 그래서 좋은데 죄송하죠. 죄송해요. 저는 늘 그런 마음이 있어요. 사실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 이제 8살, 6살이 됐는데 이제 전적으로 좀 맡아서 해주신 지가 한 1년 다 돼가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사실은 저희 아내가 여기 나왔었잖아요. 네, 나왔을 때 시댁에는 돈으로 효도하고 처가에는 마음으로 효도한다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이제 시댁에는 멀리 떨어져 있는 만큼 저희가 이제 생활비로 용돈도 드리고 하는데 사실은 처가 쪽에 잘 못했거든요. 근데 이제 아이들도 이렇게 봐주시고 하면서 저희가 올해 이제 새해 시작하면서 이제 예산을 좀 짰거든요.
어떻게 이제 지출을 관리할까 저희 이제 수입을 가지고 그래서 올해부터는 기대 얼굴 너무 기대하시죠. 목사님 너무 기대가 막. 올해부터는 우리 처가에도 시댁하고 똑같이 오. 저희가 저희 용돈 줄여서 어머. 양육비 겸 생활비를 드리기로 야! 너무 감사드리고 아니 이게 갖다만 쓰다가 드디어. 예. 그럼 만약에 우리 중범 씨가 딱 저 장인어른 이거 용돈입니다 딱 들었는데 우리 받으실 목사님이 아니시거든요. 그래서 이복에 됐네. 내가 이러려고 손주 보나 아니네 이러고 딱 이렇게 막았어. 거절하셨어 정중히. 그러면 그래도 계속 드릴 거야 아니면 뭐 아버님의 뜻이 그렇다면 하고서 이렇게 세 번 거절하셨어 3번. 3번이나 거절하셨어. 어떻게든 장모님한테 드려야죠 장모님한테. 네. 그리고 사실은 저희가 또 받을 땐 받지만 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럼 가까이 사는 거는 좋은데 같이 살자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아 그건 좀 얘기가 다르네. 이복에 우리가 바란 건 이런 생활비가 아닐세. 우리 이제 합치세. 그거 좀. 아 사실은 뭐 제가 이제 서울에서 이제 대학병원 근무할 때 네. 이제 결혼해서 서울에 이제 살다가 본가 근처에 이제 2년 정도 살다가 제가 이제 전문의가 되고 나서 이제 군의관으로 갔을 때 이제 훈련소에 들어가면 한 8주 정도 군사 훈련을 받으면서 이제 집에 연락이 이제 편지로밖에 안 됩니다. 그때. 네네.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첫째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을 시기라 이제 애들 데리고 이제 대전에 내려가 있는 줄 알았는데 그런 줄 알았는데. 제가 이제 훈련소 8주 끝나고 나왔더니 집이 대전으로 이사를 갔더라고요. 아예 서울 집을 빼고 이사를 갔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그래 어쩌다 보니까 이제 지금 이제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고 있는데요. 예. 그래도 이제 그렇게 있으면 어쨌거나 제가 필요할 때 갈 수 있고 뭐 부르시면 부르실 때도 가긴 하지만 이제 필요할 때 갈 수 있는데 이제 같이 사는 거는 생각해 보면 제가 이제 제가 이제 서울에 이제 결혼하고 서울에 있을 때는 이제 대전에 한번 내려가면 하루 정도 자고 오는데 그 하루 자는 시간이 상당히 불편했어요. 그렇다니까. 네,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고 어디 다리 뻗고 앉아야 될지도 모르겠고. 네. 근데 어쨌거나 사실은 처가에 같이 살면서 몇 년 같이 살면서 지금은 이제 가도 안 씻고 뭐 이렇게 뭐 대충 무시시하게 가도 그렇게 불편하진 않고요. 이제 좀 편해지. 그건 좀 아니 다른 사위분들 김태설 씨 같은 경우에는 본가보다 처가에 가까이 사시는 편인가요 지금? 예, 그렇죠. 저희 부모님은 좀 멀리 계시는 편이라서. 예, 근데 처음에 결혼했을 때는 좀 아버님께서 배려를 많이 해주셔서 원래 신혼집 마련할 때 그때 당시에 이제 전세난이 워낙에 심해서 그랬던 찰나였는데 아버님이 이제 때마침 결혼 시기에 한 20년 정도 사시던 집을 전세를 주시고 이제 일산으로 이사를 가시려고. 그래서 이제 아버님께서 흔쾌히 이제 들어와 살라고 하시고 또 이제 집도 또 되게 이쁘게 또 막 꾸며주셨어요. 제가 집을 점령한 거네. 그렇게 된 꼴인가요? 네, 그런데 이제 저도 제가 사는데 그냥 살기엔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사실은. 뭐 남들은 뭐 처가 덕 보면 좋다 뭐 이런 말을 많이 듣긴 하는데 제가 너무 불편해서 못 살겠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뭐 약수하지만 조금이라도 돈 전세 명목으로 좀 드리고 살았었던. 그걸 받으셨어요? 아니 처음엔 그냥 살아도 된다라고 했는데 어느 날 그 우리 사위가 돈을 가져왔어요 이렇게 좀. 그래가지고 이거 우선 가지고 계시고 저희 나중에 저희 나갈 때 이걸 그 주세요. 그래가지고 그게 전세지 뭐. 아, 우리 생각에 그 뭐가 있었냐면은 이제 아이들이니까 이제 30대 애들이 뭐 하나. 그래서 이런 걸 보완해 놓으면은 나중에 그 얘들이 뭐 집 사든가 딴 데 갈 때 이걸 그대로 주면 되니까. 그러면 계약서는 받으셨어요. 그거 없었어요. 그래서 좀 불안했었어요. 농담입니다. 불안했었어요. 약간 불안한가 봐. 남았어 남았어. 예. 걸리는 게. 통장 계좌 있지. 그 증거 같은 거 다 그거는 했었어요. 찍어놔야 돼. 저는 재설 씨한테 궁금한 게 우리가 동침에서 지난 수년 동안 며느리들의 가장 불만 중에 하나가
이유 없이 시어머니가 우리 집에 띡띡띡 들고 와서 냉장고 문 여는 거 싫다고 그랬는데 네. 갑자기 장인어른이 예고도 없이 쑥 들어오거나 이런 적 없어요? 제가 들어왔는데 계신 경우. 예고도 없이. 아니 저는 듣질 않았는데 와이프는 알고 있었던 거죠. 예, 그러다 이제 예, 저는 몰랐었던 거고. 그게 검찰이 압수수색 나온 거랑 뭐가 달라? 그랬는데요. 처음에는 놀랐는데 이게 이제 뭐 나중에는 그러려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존심이구나. 그러니까 아버님이 지금은 저희가 이제 이사를 해서 좀 멀리 갔어요. 집을. 예. 그것 때문에 지금 아니 그건 아니에요. 그 댁에서 나왔어요, 그럼? 네, 나왔어요. 나온 지 한 3년 좀 넘은 것 같아요. 그 전세금. 그 전세금. 네, 잘 받았습니다. 네, 칼같이 넣어주시던데. 네, 칼같이. 예, 예. 그래가지고 근데. 네,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 아버님이 위에 계신 이제 밑에 이제 단독주택이다 보니까 이렇게 밑에 1층이 또 있어요. 계신지 거기 몰랐는데 이제 욕을 하고 있었어. 거기에 이제 어느 날은 와이프 오빠가 예. 이제 말없이 이제 거기 물건 가지러 온 경우도 있었고, 예, 약간 이렇게 좀 그런 경우가 간혹. 집에서 나는 이방인이었고. 근데 워낙에 그 전에 가족들이 살던 집이니까 입장에서는 되게 편한. 나는 이방인. 아니, 다른 사위들은 한표 원장님도 처음에는 같이 지금 살고. 이제 예. 저는 애를 낳는데 저는 목동에 살고 우리 처갓집은 흑석동이에요. 이제 옛날엔 차가 좀 안 막혔을 때도 한 30분 정도 걸리는 거리인데 큰 애가 이제 딸인데 얘가 세상에 태어나고 이제 한 1년을 쉬고 난 다음에 복직을 해야 돼요. 집사람이 학교 선생님이었으니까. 이제 애를 맡길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처갓집에 들어가겠다 그랬어요. 왜냐면 2층 집이니까 2층이 비어 있으니까. 원장님이. 사위가? 네, 내가 사위가? 저는 편하니까. 저는 처갓집이 편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들어가겠다 했는데 집사람이 죽어도 안 간대. 네. 어떻게 하든지 안 가고 싶다는 거예요. 네? 엄마한테 형수는 아시는 거지. 친정 엄마 성격이 보통 아니잖아. 그렇지. 안 편하다는 거예요. 네, 안 편하대. 자기가 눈치를 봐야 되기 때문에 싫다는 거야. 어떻게 하든지 여기서 키워야지 들어가는 순간 안 나올 거 아니에요. 저 같은 사람은. 맞아요. 저는 쭉 사실 것 같은데. 이렇게 어려운 사이하고 뭐 관계가 아니거든요. 자긴장하고 친하단 말이에요. 들어가면 안 나올 거라게 다 클 때까지. 아니, 우리 권남섭 어머님께서는 사위랑 같이 가까이 사는 거는 사위는 전혀 불편한 점이 없어 보이죠? 좀 없었죠. 근데 예. 이 층으로 들어온다 그래서 네. 아니 어쩔 수 없지. 이제 딸이 학교 나가니까 그래서 그냥 봐야 되겠다 하는데 뭐 가보니까 보따리를 쌀라고 그러더니 딸이 안 온대요. 안 온대요. 그래서 아, 이 다행이다 속으로 그랬죠. 네. 네,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려고는 했지만 예, 예. 안 온다 그러니까 아이 다행이다 나 속으로 그랬어요. 맞아. 예. 아니, 근데 다른 사위는 저렇게 안 하잖아요. 처갓집 들어간다는데 막 들어가고 싶다고 안 그러잖아요. 아이고 나는 어쨌든 따로 사는 게 좋고 뭐 같이 나 독립으로 나 자유자재로 사는 게 좋아요. 그쵸. 그러니까 가까이 있는 거 불편해요. 너무 사위가 가까이 사는 거에 대한 어떤 부담감이 있으신가 봐. 왜냐면 막 들이닥치는 막 들이니까 사위니까. 사위가 막 들어올 것 같아, 가까이 살면. 막 들어오고 뭐 버릇이 없으면 없어. 버릇이 없으면 없어. 잘못돼. 왜냐면 우리가 엄마들 보면은 어떤 편하게 입고 있거든, 엄마들도.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병 선생님을 뵀을 때 네. 굉장히 예의가 바르신 분으로 알거든요. 아니 그렇지도 않아요. 어떻게 하는 집에서는 아닌가 봐. 그냥 무난하게 대해요 그냥 서로가. 네. 아니 너무 자상해가지고 좀 남자들한테 인기가 없거든요. 아유 모르겠어요 여자한테는 있는지 몰라도. 그렇게 인기 있는 사람 같지는 않는데요. 내가. 그래요. 어머 장모님이 잘 모르시는 거 아닌가? 야, 오늘 얘는 MC, 우리 MC 홍보 오늘 MC
박시웅님 아주 멘트가 아주 주옥 같은데. 아니, AKA 인간지. 편안하게 말씀하시라고 그랬더니 너무 솔직하게 한규 원장님은 전 늘 반대잖아요. 예, 예. 역시 반대예요. 뭐냐면 저는 풍수와 부동산을 연구할 때 이거예요. 사무실은 누가 얻죠? 남편이었죠. 근데 집은 누가 고르지? 아내가 고르죠. 아내가 골라야 된다. 왜냐면 안주인이라는 건 뭐냐 그 집에서 살림을 하고 아이를 육아로 학교를 보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집만큼은 아내가 골라야 돼요. 그래서 제가 첫 집을 마련할 때 돈은 내가 낼 테니 집은 네가 골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어디 골랐냐면 처가댁 가까운 자기가 거기서 살았으니까 그 아파트 동수로 파악을 다 했어요. 그러니까 처가댁과는 걸어서 5분 이내 거리. 아파트 단지 내에서. 그래서 원장님도 처가댁과 가까운 데서 네, 시작했구나.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집을 전세를 얻을 때도 그렇게 멀지는 않은 데였어요. 거리로 가까웠고 아예 두 번째 집을 살 때는 아예 그 아파트 단지로 들어가서 샀죠. 그래서 득을 못 치요. 왜냐하면 저희 아내는 친정엄마랑 사이가 좋아가지고 뭐든지 뻔뻔하게 다 맡기는 스타일이에요. 아주 너무 뻔뻔하게 가면 다 자기 거 가져오고 그리고 내가 한 번은 야 너 너무 막 가져오는 거 아니까? 아 괜찮아 이거 가져왔는데 자기가 괜찮대 지사님이 아닌데 그래서 내가 딸 키워봐야 소용없다. 그래서 되게 와이프랑은 친정엄마랑 사이가 좋아요. 아니 막 웃다가 들었더니 갑자기 딸의 엄마가 여기 있는데 저 얘기를 막 하고 있었어요. 나도 모르게 하하 웃다 보니까 어머님이 여기 계신 거였는데 이렇게 하는 거 불편하시지 않으세요? 막 가져가고. 아니요, 괜찮아요. 부모 된 입장에서는 뭐든지 다 주고 싶잖아요, 사실. 그리고 또 빈손으로 가면은 안 좋아요. 뭐라도 싸서 주면 좋은데 저래 가져갔다 했는데 사실 뭐 가져간 거 별로 없어요. 네. 그리고 티 안 나는 거 작은 거 비싼 거 가져가셨나 하여튼 뭐 이제 만나는 이렇게 좀 빈도가 높고 또 애기도 봐줄 수도 있고 또 볼 수 있고 이래서 좋았는데 근데 거기가 우리 송파인데 압구정운동을 이사 갔어요. 예. 그랬더니 그게 완전히 이제 교포가 되더라, 교포. 그렇죠. 거리가 떨어져 있어요. 거리가 좀 떨어지니까 얼굴 볼 일이 없어요. 근데 저는 자식은 가까이 살아야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뭐 목사님은 너무 좋다 그러고 애들도 자주 보고 너무 좋다 그러고 장인 입장에서는 가까이 살면 참 좋지만 장모 입장에서는 온다 그러면 반찬 하나도 신경 쓰이고 집도 뭐 하나라도 진짜 걸레장 나와 있던 것도 한번 가서 세탁기에다 넣어야 되고 사실 그런 불편함이 있잖아요. 아무리 편한 함익병 원장님이라도 아무리 편한 사위 함익병이라도 권남섭 어머니께서는 좀 사위 온다 그러면 좀 불편한 적 없으셨어요? 아, 그러면요. 그쵸? 첫째는 입맛이 까다로워요. 거장머리 없는 데다 입맛 국민 사이에 인정입니다 이게. 그리고 밥 해주기가 참 어려워요. 그렇다니까 아무거나 그냥 있는 반찬을 줄 수가 없는 게 바로 사위거든요. 사위는 사위예요. 아니 근데 스스럼 없이 막 대하고 뭐 장모님 밥 주세요 그러고 막 맛없는 것도 맛있게 먹는 것보다 아 이거 맛 이상한데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 그럼요. 이렇게 맛이 없으면 아니 맛없어요 이러죠. 그러니까 뭐 그런 사위가 편하지 그냥 않으세요? 편해요. 그래서 아유 그때는 이제 오면은 뭐를 해주나 하고 아주 걱정스러워서 오늘 반갑지도 않아요. 오는 게 반갑지 않으세요? 네. 오는 게 반갑지 않으세요? 네. 왜 이렇게 들더들더 오늘 왜 저렇게 아니 선생님 아니 이게 늘 말씀하시던 이간질하지 마 이러던 걸 지금 하고 계신 거죠. 아주 잘하고 계세요. 아니에요. 너무 솔직하게 말씀을 하셔서 제 심정, 전 아직 사위는 없지만 그러실 거라는 게 100% 이해가 가요. 아유 백년 저도 손님은 그래서 백년 눈치가 좀 손님이에요. 있어가지고 네. 저기 밥을 같이 밖에서 먹고 들어가자 그래요 이제는. 요즘에는? 네. 이제 뭐 타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네. 왜 그러냐면 식성이 완전히 달라요. 네, 처갓집 식성은 일단 육고기예요. 맞아, 그때 네, 말씀하셨어요. 소고기하고 돼지고기를 갖고 국을 끓이고 찌개를 하고 요리를 에이 하는데 돼지고기에 국 끓이는 사람이 어디 있어? 김치찌개. 근데 장모님을 어떻게 보고 어떤 장모님이 돼지고기 가지고 국을 끓여? 저는 김치찌개를 멸치국물에 끓여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맞아요. 똑같은 김치찌개를 끓여도 제가 가면 2개를 끓여야 먹는 거예요. 네. 아니 근데 보통은 사위들이 그냥 어차피 거기서 100끼를 먹는 게 아니라 한 끼를 먹는 거기 때문에 맛이 없다라고 안 하거든요. 아니 맛이 없는 건 없다고 그러지. 진짜.
제가 한 마디 할게요. 형, 나도 맛없다는 소리 나네. 나도 처음 먹을 때 맛없다는 소리 해본 적이 없어요. 아니 그러면 이경재 원장님 맛이 없어 본 적은 있어요? 아니, 정말 이건 날카로운 질문인데 제가 엄청나게 미식가예요. 네, 그러니까 저는 딱 음식을 먹어서 맛이 없잖아요. 뱉어버려요. 그러니까 제가 다 뚱뚱해서 아무거나 잘 먹을 것 같죠? 맛있는 거로 살길 바랍니다. 아니 그런데 장모님이 해준 것 중에 맛없는 게 있었나요? 장모님이 음식 솜씨가 굉장히 좋고 그리고 저랑 입맛이 같은 게 만두를 좋아하세요. 저도 어렸을 때 제 만두 잘 빚어요. 왕만두로도 빚고 군만두로도 빚고 저 그거 잘하거든요. 근데 아내는 만두를 싫어하는데 장모님이 만두를 빚어서 손만두를 늘 보내주세요. 네, 그래서 저는 그 만두를 먹으면서 야 이거 정말 맛있는데 당신은 왜 이걸 안 배웠더니 자기는 만두가 너무 싫대. 네, 만두 싫은 사람 있어요. 저도 만두 안 네, 그래서 제 입맛은 장모님이 해준 오징어 튀김이나 만두나 된장찌개. 딱 좋아해 그럼. 다 제 입맛이에요. 오징어 아니, 근데 튀김도 바싹 튀기거든요. 그 신경 쓰이시죠? 태연아 마담님도 사실 온다 그러면은 아들 오는 거보다는 사위가 신경 쓰이지 않나요? 입맛 까다롭고. 아니요, 입맛은 안 까다로워요. 맛있는 거 안 까다롭고 뭐 이렇게 해놓으면 맛있습니다, 맛있습니다, 잘 먹어요. 근데 그게 맛있어서 맛있다 그러지 장모님에서 맛있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 그거 맞네, 궁합이. 방송국까지 다 전해. 먹으라고. 항일병 앞에 타이틀 국민사 있더라고. 돼지고기 김치찌개 하나 안 먹는 사이가 무슨? 그게 식성의 차이인 것 같아요. 왜냐면 기본 음식은 맛있게 잘해주시는데 제가 먹는 거랑 쓰는 재료가 다르니까. 선생님하고는 네. 틀린 거지. 입맛이 전혀 달라요. 아니 근데 뭐 장모님들은 사실 이런 것들 때문에 좀 불편하다 하지만 또 꼬영재 자꾸 마담님이라고 하면서 하다 보면은 딸이랑 사위가 오면은 물론 좋은 것도 있지만 아우 나 능이 홍군형 났다 힘들었다 하신 적은 없으세요? 근데 딸이 결혼을 하면은 부모 입장에서는 가까이서 좀 자주 가고 좀 돌봐주고 특히 딸이니까 아들이 아니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우리 딸이 지금 동탄 쪽에 살고 있고 저는 이제 일산 쪽에 살고 있거든요. 근데 시간이 좀 걸리죠. 1시간 반 이상 걸리니까 이제 가면은. 근데 한 지난달에 우리 그 손자가 9개월쯤 됐을 때 집에 왔었어요. 막 아주 열흘 동안 있다 갔는데 그러니까 딸의 입장에서는 그 아이를 갖고 또 아이를 낳고 지금까지 돌보고 그러니까 거의 뭐 1년 반 이상 영화도 못 보고 뭐 문화생활을 전혀 못 한 거예요. 아빠 나 영화가 보고 싶은데 그래서 저희 집사람하고 또 아이를 저희가 데리고 있고 이제 둘이서 영화를 보러 가라고 이제 해서 극장에 보냈어요. 아빠 찬스예요. 그러니까 2시간 동안 데리고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아이를. 했는데 이제 어느 순간 이 사람들이 우리 엄마 아빠가 아니구나라고 이제 알은 것 같아요. 야, 울기 시작하는데 이거는 말릴 수도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우리 집사람이 웬만해서는 당황 안 하는 스타일인데 막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거라. 그래서 그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내가 이쁘고 사랑하는 건 둘째치고 이게 가까이 살면 허구한 날 이런 일이 생길 텐데 이게 떨어져 있는 게 맞구나. 마음은 절대 그게 아니에요. 마음은 내가 봐주고 이뻐하고 뭐 막 이러고 싶은데 그때 깜짝 놀랐어요. 이런 거구나. 가능한 한 허구한 날이 너무 가능한 한 아이 데리고 집에 많이 안 왔으면 좋겠다. 아니 진짜로. 근데 제가 지금 이제 우리 애들이 결혼할 나이가 됐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지나온 결혼 생활 한 30년 이상 했으니까 애를 키우는데 처갓집이 딱 가까이 있거나 살고 싶은 시기가 언제냐면 아이가 학교 들어갈 때까지. 맞아. 그때까지는 들어가 살아도 좋고 가까이 살아도 좋아요. 근데 지금 이제 50이 넘어갔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장인 장모님이든 뭐 친부모든 다 매한가지죠.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될 연배가 되면 좀 먼 게 나아. 지금 내 마음. 왜냐면 내가 또 이제 가서 신경 써야 되니까 이게 사람이란 존재가 굉장히 이기적인 거예요. 내 아이를 키워줄 수 있을 때는 우리 장인 장모님이 젊으니까 좀 붙어서 이렇게 빌부터 먹고 싶고 그다음에 이제 내가 좀 이제 자리가 다 정리되고 난 다음에 부모님이 연세가 높으시게 되면 신경 많이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조금 떨어져 있으면 낫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인간이란 존재가 이렇게 이기적이구나. 국민 사회가 아니니까. 아니 진짜 솔직한 심정이죠. 모든 맞아요. 사람이. 딸들의 마음도 다 그래요. 그럼요. 예. 우리 조정권 사위께서는 네. 지금은 이렇게 어머니가 이렇게 돌봐주시잖아요. 네. 근데 이 세월이 계속되면은 곧 이사 간대요.
근데 하여튼 잠적하나요 그러면?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제가 고등학교 졸업한 지 벌써 20년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20주년 동창회를 갔었는데 제 고등학교 때 친구들이니까 다 그 고등학교 주변에서 이제 배정을 받아서 간 친구, 그 주변에 살던 친구들인데 다 여기저기 떨어져 사는 이사를 갔더라고요. 명함 받고 하면. 얘들 왜 다 글로 갔냐 하면 다 공통된 게 다 처가 근처로 이사를 간 거예요. 그래서 이게 트렌드인가 보다.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 저만 그런 게 아니고 깜짝 놀랐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확실히 이게 좀 현실적으로 이제 맞벌이도 많고 하다 보니까 좀 현실적인 부분을 많이 생각할 수밖에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사실은 제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좀 죄송한 게 많고 사실은 제가 이제 진료보다 보면 손녀나 손자 보다가 우울증 걸리시는 부모님들이 꽤 많으세요. 근데 정작 본인도 맡기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더 죄송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육아를 도움을 주시는 만큼 또 저희도 힘드시지 않게 뭔가 좀 잘해야겠다는 생각을 더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장모님 어떠세요? 저 애 지금 한참 보고 학교 보내고 막 딱 조절하면서 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전문가니까. 장모님 우울증 약을 드리고 있나요? 그 정도는 다행히 않으신 것 같고요. 네. 아니 우리 집사람은 기뻐해서 그쪽 오고 전혀 상관없어요. 네, 굉장히 좋아요. 즐겨서 진지면 무겁지 않다. 성경에 있잖아요. 씨가 보시기에도 네. 뭐 둘 다 장인어른, 장모님 정말 다 훌륭한 분이시지만 그래도 외손주 이렇게 봐주시고 이런 걸로만 치면은 장모님과 장인어른의 비율이 한 9대1? 9대1 정도로 장모님이 주로 다 이렇게 일하시잖아요. 장인어른은 거의 9대1도 안 될 것 같은데. 9.9대?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그거에 비해서 생색은 좀 장인어른이 많이 내시는 편이죠. 아니, 감사하죠. 예, 알겠습니다. 되게 정치적이네. 그 마트에서 산 거 다 내가 된 그렇죠. 거야. 그렇죠. 아니 실질적인 돈을 지금 그럼 그게 중요한 거죠. 오늘 마트 색깔이랑 같은. 또 얘기 예. 아니 근데 사실 보고 좋은 모습만 보면 너무 좋죠. 근데 가까이 살다 보면 왜 둘이서 싸워도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난 다음에 보면은 그 싸운 걸 모르게 되는데 싸우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가까이다가 지나가다 보면은 둘이 말 안 하고 있는 거 보고 그러면 그게 눈치가 보이고 아예 모르는 게 낫지. 아, 요거 지나가고 만났으면 더 나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으실 거란 말이죠. 최하나 회장님은 어떠세요? 저는 뭐 그렇게 별로 싸우진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신혼 초에 좀 가까이 살 때 참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뭐 이렇게 시간 있을 때는 같이 저녁에 뭐 맥주도 같이 마시고 또 저기 신혼 때는 잘했어요. 신혼 때는 잘했어요. 잘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딸이 오더니만은 내가 그래 잘해주느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 엄마 맨날 늦게 오고 밤에 혼자 잘래니 무섭대. 그런 얘기하길래 한 번 왔길래 내가 아직은 신혼이니까 또 얘도 겁도 많고 하니 좀 일찍 다니고 서로 사랑하면서 그렇게 사는 게 좋지 않겠냐고 한 번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다음에 우리 딸이 전혀 사회에 대해 얘기를 안 하더라고 일절. 그래서 원만하게 잘 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느 날 동침이 봤더니 맨날 이혼해야 된다고. 결혼을 뭐 후회를 한다. 뭐 맨날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때 사실 알았어요. 아, 그 말 잘 들어서 그런 게 아니었구나. 그러니까 그 사위한테 그 얘기 한 걸 집에 가서 이경주 원장이 A4 용지 들고 첫째, 둘째. 아니지 마누라 한 판 잡아놨겠지. 스토리가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한참 그 정신질환자를 어떻게 하면 고칠까를 연구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과학적으로 하지 않고 산에 기도도 하러 다니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집에 뭐 들어가면 뭐 새벽 뭐 2시, 3시 들어갔죠. 그랬는데 이제 방금 그 얘기를 이제 아내가 하더라고요. 내가 그랬어요. 아, 그럼 시댁이랑 합치면 되겠다. 시댁이랑 합치면 안 무섭고. 일하는 아주머니도 있으니까 애 보기도 임신했으니까 좀 편할 거고 또 아버지 어머니도 집에 계시니까 얼마나 안심이 되겠니. 그다음부터는 다시는 그런 얘기가 안 나왔어요. 아직까지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어요? 지금 당장 눌러주세요.